안녕하세요. 명로진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끝에 스파르타가 아테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 아테네에 스파르타식 과도 정치가 실시됐다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이전의 아테네의 정치 형태는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주정이었는데요. 전쟁 이후에 30명의 지도자들, 즉 친스파르타파가 과도 정치를 하면서 공포 정치를 펼칩니다. 그러나 30인 과도 체제는 8개월 만에 무너지고 민주주의자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됐죠. 이 민주정 지지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증오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과도 정치를 이끌었던 자들과 친분이 있었고요. 그들의 자문관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테네를 배반했던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민주정 지지자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친과도 정치파인 소크라테스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플라톤은 이때의 충격으로 일생 동안 민주정치에 대한 혐오를 버리지 못하죠. 재판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를 위해서 헌신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신이 우리나라를 위해 나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혈통은 좋지만 덩치가 커서 둔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면 따끔한 등에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든지 따라가서 여러분과 마주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타이르고 나무라도록 신께서 나를 이 나라의 등에처럼 붙여놓은 것 같단 말입니다. 앞으로 나와 같은 사람은 구하려 해도 쉽게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다 깬 사람처럼 화를 내고 아니토스의 말대로 나를 때려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여러분은 여생 내내 잠속에 빠져 지내게 될 것입니다. 신께서 나를 이 나라에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고요. 나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여러 해 동안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지만 여러분과 관계된 일은 계속해왔습니다. 누구에게든 가서 마치 아버지나 형처럼 정신을 훌륭하게 만드는데 전념하라고 타이르는 일 말입니다. 때문에 나는 가난합니다. 이건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벤자민 조맷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내가 그동안 아테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젊은이들을 깨우쳐줬는데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테네가 한 마리의 커다란 말이라면 나는 그 말을 따끔하게 일깨워주는 등에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전쟁에도 나가고 행정적인 일도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애국 시민이었죠.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만나서 그럼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으로부터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부터 돈이 생긴다. 또 덕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좋은 모든 것이 생긴다. 날마다 덕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검토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검토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논어에 보면 증자가 1일 삼성오신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와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크라테스 재판 당시 아테네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500명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기는커녕 젊은이들을 일깨워왔고 이상한 신을 숭배하기는커녕 그리스의 신들을 믿었다고 항변을 했지만 사형 언도를 예상이라 또 하듯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재판을 받게 될 때는 사형에만 처하지 않는다면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비굴하게 구는 걸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놓고 투표를 합니다. 그 결과 280대 220으로 소크라테스의 유죄가 확정이 되었죠. 유죄 선언 뒤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형을 원했고요. 소크라테스 측에서는 벌금형을 요구했어요. 이 벌금형은 소크라테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아끼는 친구와 제자들이 나서서 이 재판정에 요구를 한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증을 설 테니 벌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되라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승에서 스스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저승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참다운 재판관들인 미노스,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 트레톨레모스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헛된 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노스,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 트립톨레모스는 모두 생전에 현명한 생활을 했고 저승에서는 죽은 자의 재판관이 됐다는 그런 전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정한 판관이 아니고 난 저승에 가서 진짜 판관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죠. 비굴함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현찮은데 말하자면 이거 막갑하죠. 배째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형량을 정하는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결국 배심원들은 360대 140이라는 큰 표 차이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조금도 위축이 되거나 쫄질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스스로 자문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번에 나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죽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만 여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란 다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 자체여서 죽은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거나 또는 전에 내려오는 말처럼 영혼이 여기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꿔서 옮겨 사는 것이거나 만약 죽음이 꿈 한 번 꾸지도 않는 잠 같은 것이라면 죽는 건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 꿈도 꾸지 않고 달게 잘 잤다 칩시다. 평생에 며칠이나 그렇게 잘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왕도 그런 날은 일생에 손꼽을 정도일 겁니다. 죽음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이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죽음이라는 게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것이고 따라서 죽은 사람이 다 그곳으로 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르페우스나 헤시오도스나
호메로스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대가라도 치르려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을 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그곳에서 지내는 일은 멋진 일일 테니까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담대하시군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도 소크라테스는 청중 앞에서 철학 강의를 합니다. 과연 죽음이란 게 뭔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무 자체, 아무 감각도 없고 꿈도 꾸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잠자는 것 같은 것. 만약 그렇다면 죽음이 뭐가 나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감각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저 이곳에서 또 다른 저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전에 죽었던 선조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만약에 죽음이라면 나는 그곳에 가서 오르페우스라든지 헤시오도스라든지 호메로스 같은 내가 존경하는 선조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좋다는 거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들이 죽어봤어? 니들이 죽음을 알아?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아무도 모르잖아. 왜 모르는데 모르는 걸 갖고 뭘 두려워해? 두려워할 거 없잖아. 그러면서 정말 논리적인 해결책, 논리적인 양자택일을 제시합니다. 이런 거 보면 철학자는 철학자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 옛 위인들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군요. 저기 스티브 형, 아직도 뭐 애플의 기술을 다 주겠다는 둥 이런 소리 하시나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군요. 자, 각자의 길을 떠나도록 합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우리들 중에 누가 더 좋은 일을 만날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뿐, 아무도 모릅니다. 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의 변명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